지금 우리는 AI가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문명사적 대전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제, 산업, 안보, 문화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AI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중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앞에서 선도하느냐, 뒤에서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미래와 운명이 갈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대한민국이 AI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이런 원대한 비전과 함께 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국가 총력전을 선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 국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오늘 또 하나의 중요한 기관이 개소를 했는데요. 바로 국가 AI 연구 거점입니다. 과연 어떤 의미와 역할 수행하는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죠.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국가 AI 인공지능위원회는 또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국가 AI 연구 거점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한번 총평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AI 기류의 이제 흐름에 올라탔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운명이 좌우되고 있습니다. 네. 불과 3년 새 AI 흐름에 동참했던 기업들은 글로벌 리드하는 업체로 또 우리 삼성전자처럼 AI 흐름에 한 발 뒤처져 있는 업체의 경우에는 순식간에 30년 동안 1위였던 기업이 글로벌 넘버 3 이하로 또 떨어지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는데요. 이게 비단 국가만의 이제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 간 이제 AI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이제 사활을 건 경쟁이 좀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는 대체적으로 AI 기술력은 양호하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양호하지만 그러나 그걸 뒷받침할 만한 제도와 법규 면에서는 다소 미약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전 세계적인 흐름에 좀 따라잡고 이 시장을 리드하기 위해서 글로벌 넘버 3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민관학 이제 연구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국가 이 AI 연구 거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공지능 연구 개발의 핵심 허브입니다. AI 연구와 이제 기술 개발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양재 서울 AI 허브에 위치한 이 거점은 국내외 이 AI 연구진이 모여서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뭐 세계적인 AI 연구와 더불어서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활성화할 장소로 운영할 계획인데 앞으로 이 AI 거점이 맡게 될 주요 역할을 좀 보게 되면 글로벌, 그러니까 국내뿐 아니라 해외 이제 AI 연구기관, 연구자들과 협력을 해서 AI 첨단 기술을 개발합니다. 특히나 이제 비용 효율성을 초월하는 새로운 학습 모델을 개발하게 되고요. 또 자율성을 강화하는 이제 로봇 모델 연구를 추진하면서 AI 기술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국내외 연구자들 또 산업계, 학계 간 이제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조성해서 연구와 그리고 이 상용화, 실용화를 연결하는 그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는 겁니다. 또 세계적인 AI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되고요. 차세대 AI 연구자를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와 더불어서 정규적인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학술 행사를 통해서 글로벌 AI 커뮤니티와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서
해외 유수의 이 기관과의 연구자들이 일정 기간 이 거점에 상주하면서 연구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해서 이 국제적 AI 연구의 중심지가 되겠다라는 취지인데요. 아마 이런 이제 국가 AI 연구 거점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AI 기술이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이제 글로벌 이제 AI G3 국가로 도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소장님. 우리가 9월에 이미 국가 AI위원회가 출범을 했고 또 세계로 나간다는 것에서 교두보가 되는 글로벌 AI 프론티어 랩까지도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구 거점까지. 자, 이 세 개의 위원회 기관들이 각각 좀 상부상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앞으로 어떻게 좀 연계가 되고 시너지 효과가 나올까요? 맞습니다. 이 세계 기구는 어쨌든 한국의 AI 기술 발전을 위해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러나 AI 이제 연구 거점과는 각기 다른 특성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선 앞서 말씀하셨던 이제 AI 국가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맞습니다. 되어서 운영이 됩니다. 대한민국 AI의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되는데 주요 목표는 AI 산업 활성화와 부작용을 대응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AI 인재 양성과 기술 개발, 공공 분야의 AI 확대 등이 이제 적용이 되고요. 네. 또 AI 이제 빅3 도약을 위해서 민관 협력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AI와 이제 디지털 서비스를 개발해서 AI 기본법 개정으로 인해서 AI 산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게 바로 이 AI 위원회의 이제 목표입니다. 반면에 이제 글로벌 이제 AI 프론티어 랩은 네. 한국과 미국이 협력하는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뉴욕에 설립되고요. 원천 알고리즘 개발과 이제 AI 응용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특히 뉴욕대와 이제 글로벌 AI 연구진과 협력을 해서 의료라든가 헬스케어 AI 등 핵심 기술을 공동 개발해서 AI 원천 기술과 또 AI 중점을 둔 여러 가지 기술을 미국과 협력을 통해서 어쨌든 AI 기술 패권 경쟁에서 네. 조금 리드할 수 있는 글로벌 연구 성과를 좀 창출하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AI 연구 거점이요? 맞습니다. 네. 앞서 제가 이제 양재에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양재 AI 허브에 위치하게 되고 국내외 연구진이 AI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플랫폼입니다. 글로벌 연구자들이 일정 기간 국내에 상주하면서 함께 연구에 참여하는 구조인데요. 이 국가 AI 거점은 AI 근본적 성능을 혁신할 수 있는 연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이제 협력을 확대하겠다라는 건데요. 이런 이제 서로 다른 세 개의 이 기관이 서로 다른 위치에서 AI 연구와 발전을 촉진하게 되면 네. 결국 대한민국이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2030년 글로벌 AI 3강을 위해서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게 어떤 체계를 갖추자라는 취지에서 세 개 기관이 함께 협력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AI 빅3, AI G3 세계 3강을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많은 국가들도 다 저마다 AI를 도전을 할 것 같고요. 딱 현재 우리나라의 AI 산업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길래 우리가 세계 탑3에 가겠다 이렇게 또 포부를 밝힌 건지도요. 그렇습니다. 현재 한국의 현주소는 어떻게 되느냐. AI 경쟁력 순위에서 83개 국가 가운데 상위 6번째 국가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6위네요. 6위입니다. 네, 네. 근데 주요 산업에 있어서 AI의 적용 능력은 좀 뛰어나다라는 이제 강점이 있지만 다만 AI와 관련된 법안과 대중들의 어떤 신뢰를 포함한 운영 환경 지표에서는 35위권에 머물러서 상대적으로 좀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AI 관련 민간 투자를 보게 되면 18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요. 일본이나 대만보다도 뒤처져 있고요. AI의 기업 담당 투자 규모 또한 세계 19위에 그쳐서 지금 AI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AI와 관련된 이제 이 법안 부재와 규제로 인한 혼란도 문제인데요. AI 기업들이 사업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뭐 저작권 문제라든가 또 부처 간 가이드라인이 좀 일치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리스크 요인, 장벽이 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정부 부처가 이제 아직은 통일되지 않은 네.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이 성적표를 받고 있는데 어쨌든 글로벌 AI의 이제 경쟁력이 치열해지다 보니 미국,
중국 등의 기술력과 함께 인재 분야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과 중국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1위, 2위입니다. 예. 특히 미국은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을 정도로 상당히 앞서가 있는 상황이고 2위인 중국이 한 53.9점 정도를 맞춰서 1, 2위간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순위가 대폭 올라간 것은 프랑스인데요. 프랑스가 자국의 언어와 데이터를 활용한 AI를 개발하는 소버린 AI에 집중하면서 단계가 큰 순위로 올랐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AI 공동 연구와 글로벌 AI 프론티어 랩을 통해서 AI 원천 기술 개발과 의료 AI에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민간 투자나 AI 관련 법안에서 이제 부족한 부분이 개선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해서 AI 국가 총력전을 선포하면서 대규모 투자와 인프라 확충을 약속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국민과 기업 그리고 학계 의견을 수렴해서 AI 관련 법안을 제정하고 규제 개선 방안을 이끌어서 우리나라가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통일된 가이드라인과 정책적 지원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AI를 못할 것 같은데 우리보다 잘합니다. 지금 세계 5위로 도약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 정부 이제 산업부를 주축으로 해서 이 다양한 프로젝트별로 집중적으로 몰아붙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프로젝트 600개 R&D를 추진한다. 이 정도는 돼야 되겠죠. 상당히 규모가 큰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시죠. 맞습니다. 정부가 이제 산업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무려 AI 적용한 R&D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600대까지 좀 확대해서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AI를 산업 현장의 기술 개발과 더불어서 혁신 과정, 이노베이션 과정을 더 적용해서 네.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요. 성과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반의 연구 설계 솔루션을 도입해서 실험을 자동화하고 또 기업의 수요가 많은 소재 분야에 있어서는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와 같은 산업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100여 개의 AI 연구 설계 솔루션을 2030년까지 개발하게 되고요. 여기다 자율 실험실을 500개로 더 늘려나가겠다라는 건데 네. 전 세계 기술과 인재를 이제 탐색 연결하는 이른바 테크 GTP 플랫폼을 구축해서 글로벌 혁신 차원의 접근성도 높여나가겠다라는 겁니다. AI가 앞으로는 뭐 특화나 논문과 같은 대형 데이터를 학습함으로 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고 있는 기업 인재를 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고 또 AI 어시스턴트를 도입해서 R&D 행정 업무를 자동화해서 연구자들이 연구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라는 건데요. 이처럼 이제 산업의 데이터 처리 과정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기업 간 데이터 연계를 지원해서 공급망 최적화와 성과 창출을 이제 촉진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이제 다각적 지원을 통해서 한국 산업의 이제 AI 기반 기술 혁신을 주도하면서 나아가서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AI의 산업 전반의 핵심 도구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다음 달이 되면 하나의 기관이 더 설립이 됩니다. 바로 AI 안전연구소입니다. AI 안전연구소. 미리 좀 저희가 한번 보죠. 한번 미리 가보죠. AI 안전연구소. 명칭에 안전이 들어갑니다. 어떤 안전일까요? 맞습니다. AI가 통제력을 상실한다면 네.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없는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AI 안전을 위해서 국가 차원의 이제 연구, 글로벌 협력을 도맡아 할 AI 안전연구소가 다음 달 개소합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내 조직으로 운영이 됩니다. 추후에 이제 AI 기본법이 통과가 되면 독립된 기관으로 전환할 계획인데요. AI 안전연구소는 판교 R&D 센터에 위치하게 되고요. 초기에 한 30여 명 규모로 구성이 돼서 AI 안전과 된 정책, 평가, 기술 연구에 매진하게 됩니다. 우선 이제 이런 AI 안전연구소의 주요 역할과 기대 효과를 좀 보게 되면 AI 위험 요소에 대한 평가 방법과 안전 제도를 구축해서 기업이 AI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제 간접 지원하겠다라는 건데요. 네. 이를 위해서 AI 안전 평가 데이터셋과 도구를 개발하게 되고요. 또 주요 국가, 국제기구의 규범을 연구하면서 국내외 AI의 위험 정보를 수집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AI 안전연구소는 국내 AI 기업이 해외 연구소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에서 이 AI 안전성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쨌든 기술 유출 위험을 좀 줄이면서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할 경우 필수적인 안전 인증을 뒷받침해 주겠다라는 취지입니다. 또한 이제 이 연구소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표하는 AI 안전 거점으로 자리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AI 안전 파트너십을 통해서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과 연계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AI 통제력을 상실할 때 이걸 어떻게 방지할지 네. 또 보안을 어떻게 강조할지 최근 이제 넘쳐나고 있는 딥페이크를 어떻게 탐지할지 등 AI 위험 대비 R&D를 수행하면서 글로벌 협력 이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라는 건데요. 앞으로 이제 AI 안전이 산업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를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아마 이제 AI 안전 연구소의 설립이 국내 AI 산업 발전과 안정성을 좀 보장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우리나라의 AI 수준이 세계 6위권이다 이런 이야기를 주셨는데 특히 부족한 부분이 앞서도 얘기해 주셨지만은 이 법에 대한 겁니다. 규율과 규제가 아예 없다는 게 정말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인데 AI 관련한 법, 입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부가 내던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내던 이 기본법이라도 있어야 산업이 항상 크게 성장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정부가 이제 이 국가 AI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민관이 협력하는 AI 대전환 국가 총력전을 펼치면서 이 AI 기본법이 상당히 좀 중요해졌습니다. 네. 우선 정부는 최우선 과제로 시행하겠다라는 건데요. 이 AI 기본법은 산업 육성과 규제 균형을 통해서 AI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AI 기술 발전을 위해서 R&D 지원책을 마련합니다. 또 창업과 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는 게 목표인데요. AI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라든가 차별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게 되고요. 또 AI 신뢰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됩니다. 또 이외에도 이제 고위험, 의료라든가 금융과 같은 고위험 분야에서 AI가 활용될 때 사용자에게 고지를 위험성을 상당히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의무가 부과가 돼서 사용자를 좀 보호하는 측면이 한층 강화가 됩니다. 네. 그러나 이제 AI 입법과 관련한 주요 경쟁 국가 좀 비교하게 되면 네. 우리나라가 3년 정도 좀 뒤처져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AI 기본법 제정이 지연된다면 국가 간 AI 경쟁에서 뒤처질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네. 그래서 각국의 AI 주권을 강화하고 있으면서도 AI의 기본법을 조속하게 이제 제정하는 이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가 타산지석에 있던 교훈으로 좀 삼아서 한국의 AI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기술 보호를 위해서 이제 필수적인 요소로 반드시 이제 AI 기본법을 서둘러 입법화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항상 법이 있어야 산업이 발전하고요. 법이 나오고 시행령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크게 무럭무럭 커 가는데 자, 소장님, 외국은 어때요? 유럽도 법이 혹시 있을까요? 미국은 관련한 정비 진짜 규제들 뭐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중국은 그냥 정부가 밀어주니까 법 없어도 될 것도 같고 해외 사례 한번 보죠. 현재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주요국들은 AI 규제를 통해서 기술 발전과 안정성을 동시에 꾀하고 있는데요. 네. AI 관련법에 대한 이 규제는 가장 빠른 게 사실은 유럽연합입니다. 그래요? 유럽연합과 이제 미국이 선두로 네. 이제 꾀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EU는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위험 AI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특히 올해 12월부터는 일부 조항이 시행될 예정이고요. 전체 법 조항은 2026년에 전면 시행됩니다. 주요 규제 사항을 좀 보게 되면 일단 개인정보 보호 가 가장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AI 시스템의 투명성을 또 의무화하는 방안, 또 세 번째가 고위험 AI에 대한 안전 대책과 과징금 등이 포함이 됩니다. AI의 이후 AI법은 특히나 이제 개인정보 침해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AI의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요. 네. 또 위반할 경우 최대 5억 유로, 환화로 환산하면 한 524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2020년 국가 인공지능 계획법을 세워서 AI 이제 이 개념을 정의하고 2022년이었습니다. 미국은 인공지능지능법으로 AI 산업 활성화를 장려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AI 개발과 사용에 대한 8가지 8대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일단 AI 안전성 부분,
또 개인정보 보호 부분, 저작권 보호 부분 등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백악관 내에 AI 위원회가 설립돼서 정책을 조율하면서 각 주, 연방 주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미국에서 3대 주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AI 관련 규제 가운데 가장 강력한 법안을 제정해서 개인정보와 AI 신뢰성을 보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서 AI 기본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는 규제가 좀 미비해서 이제 R&D, 연구 개발이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미국과 유럽 상황을 경험을 좀 참고로 해서 신속하면서도 또 효과적인 법령을 마련한 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 역시 어떤 국제적인 트렌드와 주요국의 어떤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서 조금은 좀 안전하고 또 책임 있는 AI 활용을 위한 법안을 마련해서 국제 어떤 상호 운영이 좀 가능한 운영성을 고려한 그런 이제 기본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방산, K방산, 또 K원전 이야기를 할 때 정부, 또 기업, 정치권, 이제 협업들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AI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올해 노벨상 보면은 뭐 생리학상은 빼고 어차피 거기는 생리학상 다른 거니까 그거 빼고 거의 과학적으로는 2개가 다 AI 관련된 부분이었었고요. 정부만이 할 게 아니라 정부, 기업이 연합하고 정치권도 좀 규제나 이런 부분을 함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골든타임이죠. 왜냐하면 중국도 엄청난 것 같아요. 거기는 뭐 공산당이 그냥 밀어주니까요. 우리가 좀 멈칫멈칫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AI 기술 발전이 진짜 정광석화처럼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만의 노력이 아니라 기업과 협력해서 핵심 분야에서 전략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과학 분야의 노벨상의 큰 화두는 AI였습니다. AI가 주목을 받으면서 그 중요성이 입증된 만큼 AI의 어떤 골든타임을 좀 사수하기 위한 노력이 네. 시급한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될 것은 인력입니다. 네, 인재. 맞습니다. 네. 지금 인재 양성과 교육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대부분의 이제 과학기술 인력들이 의대 쪽으로 지금 진학을 하려는 이제 트렌드가 보이고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정부 역시 AI 전문 인력과 기술 인재 육성을 위해서 교육과 그리고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한다라는 방침인데요. 국내 대학뿐 아니라 연구기관과 협력을 해서 AI 학부를 신설하고요. 네. 또 대학원에서도 프로그램, 전용 이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현장 중심의 AI 양성 인재 프로그램을 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업들 역시 AI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산학연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무 능력을 좀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좀 참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가 지금 AI 산업은 아직은 초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표준이 아직은 확립돼 있지 않다라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AI 기술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선 국제 표준을 준수하면서도 네. 글로벌 AI 규율에 발맞춰서 규제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AI 안전성과 윤리성, 투명성을 좀 확보하는 등 국제적으로 이제 통용될 수 있는 AI 법제화에 이제 초점을 좀 맞출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AI 기술의 어떤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면서 네. 한국산 AI 솔루션이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네. 지금 정부는 AI 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AI 생태계 구축에 집중해야 하는데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이 참여를 그렇죠. 해서 네. 포용적 생태계를 좀 구축해서 혁신을 촉진해야 합니다. 특히나 AI 연구와 이제 기술 개발을 위한 재정 지원뿐만이 아니라 시험에서 조금은 실수하더라도 다시 제기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를 제공하고 규제를 꾸준히 개선함으로 해서 이 중소기업들이 AI 기술을 활용해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 세 번째가 AI 기술의 핵심인 이제 R&D 투자를 더 늘릴 필요가 있는데요. 정부가 이제 AI 산업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대규모 R&D 투자와 산업 인프라를 조성하고 기업의 혁신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나 양질의 이 데이터와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를 제공함으로 해서 기업들이 데이터 기반의 AI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하나가 아마 AI 기술이 발전이 가져올 이런 윤리적 문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예. 대비도 좀 필요한데요.
정부와 기업은 AI 윤리적 사용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AI 투명성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성, 책임성을 답보할 수 있는 이 자정 장치 마련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AI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서 네. 기술 도입과 확산을 원활하게 해야 우리가 이제 AI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AI의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